안녕하세요. 신동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원의 연봉 결정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렵죠. 어떻게 결정을 해도 직원들은 항상 불만이고, 많이 올려주면 많이 올려주는 대로, 적게 올려주면 적게 올려주는 대로 힘든 일입니다. 일단은 임금 관련해서 법적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일단 최저임금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에서는 자율성이 보장이 됩니다. 올라갈 수도 있고 동결할 수도 있고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연봉을 결정할 때 기본적으로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일단 전년도 임금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전년도 임금보다 동결하거나 올려주는 게 일반적일 테니까요. 전년도 임금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간과하시는 게 기존 직원들과의 임금 비교도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과는 100만 원 차이가 났었다. 근데 올려줄 때 이 사람과 갭을 벌리는 게 맞냐, 유지하는 게 맞냐, 좁히는 게 맞냐,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의 임금을 결정할 때는 다른 직원들의 임금도 감안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회사들은 어느 정도 임금을 유지하고 있는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가장 좋은 거는 제일 많이 주는 거예요. 동종업계 최고면 이직하지도 않고, 또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부를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보다 조금만 높게 유지를 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긴 합니다. 추천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제가 일단은 가장 금지해야 되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 정률 인상입니다. 모든 직원 5%, 모든 직원 3% 이렇게 올리시는 거는 굉장히 공평한 것 같죠. 일반적으로 딱 봤을 때. 근데 공정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3%가 이렇게 있죠. 이 사람은 많죠. 이 사람은 임금이 적어요. 근데 똑같이 올리면 어떻게 되죠?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벌어지죠. 그래서 이게 몇 년이 되면 갭이 이만큼 차이 납니다. 그래서 밑에 직원들은 굉장히 불만을 가져요. 임금이 올라가지만 위에 사람들은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 아파 3%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주변에 많은데요. 임금 차이를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직원들의 불만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정률 인상은 공정한 게 아닙니다. 공평해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공정한 임금 인상 방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정률 방식은 쓰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상담을 할 때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중소기업이지만 좀 성과를 좀 반영을 하자.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기본 연봉으로 모든 인상액을 다 넣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돼요. 내년이 되면 또 이게 기본이 돼서 또 여기서 올라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임금을 올려주시더라도 기본급 인상도 있지만 성과를 연동하는, 그러니까 유연한 임금 제도겠죠. 그래서 변동급을 좀 일부분 넣고 점점 확대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대기업들은 그렇게들 많이 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여전히 그런 방식은 좀 쓰지 잘 못하세요. 직원들도 좀 선호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갈지는 모르지만 성과를 연동을 해서 항상 연봉이라는 걸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 연봉, 성과 연봉. 열심히 잘하면 더 많이 올라가고, 못하면 떨어지고, 회사가 좋으면 더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좀 변동급의 비율을 좀 높여가는 게 연봉 결정할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연봉 삭감도 가능하냐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연봉 삭감은 원칙적으로는 가능해요. 원래 5천만 원 받던 분이 어떤 이유에서건 4천으로 제한을 했고, 그분이 수긍을 해서 서명을 하면 변경된 연봉이 적용이 되죠. 이제 문제는 그분이 동의하지 않았을 때, 나는 연봉 삭감을 동의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기존의 계약이 있고 새로운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기존 계약이 유지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연봉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계약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연봉 동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도 또 드려요. 사장님들한테. 혹시 연봉을 동결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기존의 근무 시간을 그대로 두고 연봉을 낮추자 그러면 누가 동의를 하겠어요? 쉽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월급이 800만 원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연봉을 700만 원으로 낮추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치면,
그러면 그분의 근무 시간 하루 1시간 정도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시간을 줄이면서 또는 뭐 어떤 업무량을 줄이면서 연봉을 삭감 제한을 하는 것은 검토해 볼 만하죠. 직원 입장에서도. 하지만 근무 시간도 그대로 하는 일도 그대로인데 연금을 낮추자고 하면 직원이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받아들이지 않게 될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동결의 효과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봉은 총액 인건비에서 관리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올해 직원이 10명이고 총 인건비를 5억에 유지할 거야 라고 이렇게 정하셨다면 그 범위 내에서 연봉 인상을 해주셔야지 한 사람 한 사람에 집중해서 얼마 하다 보면 인건비 관리가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인건비가 올라가면 4대 보험료도 올라가고 퇴직금도 올라갑니다. 또 각종 수당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대략적인 아웃라인을 범위를 잡고 그 안에서 또 직원들과 공정하게 배분을 하고 그리고 또 공정하게 배분을 한다는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평가를 하셔야 돼요. 그냥 쟤는 이쁘니까 쟤는 뭐 우리 집 옆에 사니까 쟤는 내 고향 후배니까 쟤는 우리 친척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당연히 공정하지 않잖아요. 직원들이 가장 문제 삼는 거는 임금의 수준도 있지만 임금이 공정하게 결정되느냐를 더 중요하게 봐요. 내가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삼성전자 월급을 바라는 분은 없어요. 주면 좋죠. 받으면 좋고. 하지만 그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회사가 나를 공정하게 대하느냐라는 걸 볼 수 있는 게 연봉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연봉 결정은 생각하고 고민을 많이 하실수록 회사의 직원들한테 도움이 되고 결국은 회사를 발전시키는 요소가 됩니다. 반대로 연봉 결정 별로 관심을 갖지 않으시면 회사가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돼요. 돈은 돈대로 쓰고 직원들이 오히려 불만을 갖고 일을 더 열심히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임금 관리, 연봉 결정은 생각보다 중요한 요소이고요. 그런 걸 위해서는 고민도 많이 하시고 우리 회사에 맞는 평가 제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